숨마쿰라우드의 개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전 자세하게 세상 자세한 설명, 모르는 단어 없게끔, 그죠? 그래서 모든 개념을 내가 씹어버릴 정도로 1년에 딱 한 번 아주 특별한 것을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때를 놓치시면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왜냐고요? 엄청난 기회거든요. 블랙보드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래간만에 뵙죠? 네, 기말고사를 준비했습니다. 정말로 새벽 3시, 4시 요때까지 수업을 했어요. 정말로 새벽에 수업했냐고요? 네, 새벽에 수업했습니다. 해가 뜨는 거를 보고 제가 잠들 때도 있었어요. 열심히 시험 대비를 하고 시험을 본 아이들, 보고 있는 아이들이 지금 있습니다. 되게 자녀도 그러시죠? 자, 성적은 만족하십니까? 성적 어때요? 아예 몰라요? 자, 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이제는 못 바꿔요. 어쨌든 간에 시험 나온 그 성적을 가지고 지금은 이제 끝.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지금 거를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자, 시험을 잘 본 아이들 100점이면은 뭐 퍼펙트하기 아주 좋죠. 그런데 못 보는 아이들이 가장 문제가 무엇일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네, 제가 공부를 안 했어요. 평소에 100점 맞던 애들도 이제 조금 시험이 만만해지기 시작했는데 아이고, 이번 시험은 조금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내가 너무 시험 우습게 봤구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틀린 게 있어요. 아쉬워요. 이런 아이들. 그래서 그런 아이들한테 디테일하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던가? 그랬더니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다 유형이 안 돼요. 활용 문제 안 돼요. 심화 안 돼요. 아깝게 하나 가지고 고민하다가 딱 찍었는데 고치기 전에 답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무엇 때문에 못하나 봤더니 제가 누누이 얘기했었던 지금 배우는 학년이 문제가 아니라 이 전에 학년의 개념이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확률 통계 문제를 보는데 중학교 1학년에 1차 함수를 알아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결정적인 키,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거는 잘 하는데 옛날 거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조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류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선생님 제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데 개념을 잘 못 잡은 것 같아요. 저는 개념서를 읽는다고 읽었는데 문제를 다 풀어서 맞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활용된 문제를 보니 못 풀겠어서 풀이 과정을 보니 뭐야,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이더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진짜 똑똑한 애들 있죠. 우리 이렇게 평범한 아이들하고 다른 똑똑한 아이들은 그냥 개념서 한 권, 그 다음에 바로 심화서, 얘가 다이렉트로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그게 안 되는데 걔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수학머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걔네들이 그 수학머리가 있는 아이들이 거저되는 게 아니라 걔네들도 투자하고 노력하고 고민하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철저하게 그 개념을 그냥 나와 있는 글귀 공식 하나를 먹어버리고 끝이 아니라 얘가 어떤 개념과 어떤 원리랑 연결되는지,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것과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것이 중3 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단어 하나하나의 진정한 의미, 생활 속에서 쓰이는 단어의 의미와 수학적으로 쓰이는 단어의 의미와 또 이 단어를 기호로 표현할 수는 없는지 식에서 주어진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지 상황에서 그 개념과 용어에 대한 뜻을 끄집어낼 수 있는지, 그래서 개념을 정말 철저하게 이해하고 얘를 완벽하게 파악한 다음에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와 연결을 시키는 거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어요.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뉴런과 뉴런이 미친 듯이 움직여서 얘가 딱 그래서 생각을 할 때 뇌가 일하고 움직이고 발달하고 발전되는 것이 제가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하는 게 아니라 뇌과학자들이 그 다음에 이것들을 깊게 연구해서 이미 다 밝혀진 사실들이에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강조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본적인 개념을 빠삭하게 알기 위해서
뭐가 또 부족하냐면 어휘가 부족해요. 생각보다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으로 증가, 감소, 그쵸? 수입, 지출, 그 다음에 뭐 이제 해발, 해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적자, 흑자, 이런 개념이 나와서 수학적으로 내가 플러스가 뭐고 마이너스가 뭔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자, 중요한 건 선생님 적자가 뭐예요? 글씨를 적자예요?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강이 뭐예요? 상승과 하강, 어떻게 보면 같은 단어로 나왔으니까 쉽게 유추할 수 있죠. 그런데 몰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학적인 개념을 책에서 글로 습득하게 되고 선생님의 설명을 말로서 듣게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어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설명조차, 개념 설명해 주는 것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소화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단지 굵은 글씨 외우고 공식 외우고 그렇게 풀어서 활용이 안 됐던 거예요.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활용 문제, 모든 중학생, 초등학생, 고학년 다 싫어합니다. 왜 싫어할까요? 못하니까요. 왜 못할까요? 일단 단위를 바꾸는 것부터가 힘들어요.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를 하려면 킬로미터, 미터, 뭐 여러 가지 단위가 있겠죠. 시간도요. 아워, 그러니까 시간, 분, 초 여러 가지의 단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꼬여 나오면 일단 문제를 풀기 전부터 단위부터 통일을 해놓는 게 기본인데 거기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해한다고 한들 얘를 숫자를 이상하게 집어넣어 버리면 단위를 어떤 건 킬로미터 넣고 어떤 건 미터 넣어서 같은 숫자끼리만 계산을 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난 해도 안 돼. 너무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리 속력 시간 이 공식만 알고 상황만 이해하면 이 모든 문제들 역방향으로 돈다, 마주보고 돈다, 같은 방향으로 도는데 뭐 하나는 빨리 가고 하나는 늦게 가서 만난다. 그죠? 예. 그리고 뭐 형이 자전거를 타고 갔는데 동생이 한참 있다가 나중에 따라와가지고 사람 만나게 되는 경우 뭐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근데요, 이 많은 다양한 케이스들이 다 풀립니다. 뭐라고요? 다 풀립니다.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공식을 가지고. 그런데 그 공식을 써먹으려면 공식을 못 외우는 사람은 없어요. 써먹질 못해서 그렇지. 써먹으려면 기본적인 단위 환산, 문제 이해 능력, 그 다음에 얘를 어떤 걸 미지수로 해서 어떻게 식을 넣지, 무엇을 같게 만들지, 무엇을 더해서 얼마가 나오게 하지, 이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개념을 한 번만 해요, 뭐 여러 번 해요 그러는데 그건 학생마다 달라요. 한 번만 해서 끝나는 아이들도 있고요. 못하면 여러 번 반복해야죠. 두 번, 세 번 반복을 해서 일단 개념을 탄탄하게 다져놓은 이후에 그 다음에 유형에 활용을 하면서 나의 실력들을 조금 탄탄히 키우는 게 좋습니다. 학생에 따라서 유형 문제집의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되면은 심한 문제집으로 넘어가서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는 학생별 차이이고 기간도 학생별 차이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개념이다. 자, 제가 이렇게 개념을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 아시겠죠? 네, 이번에 개념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12월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하기 전에 또 하나 목 좀 마르니까 자, 12월 시험이 끝났어요. 그러면 요번에 늦게 끝나는 아이들이 18일까지 끝나더라고요. 그러면 이야 해방이다 그러고서는 놀겠죠. 그리고 분위기도 어때요? 예, 크리스마스 눈도 내리면 분위기도 나고요. 밤에 이렇게 가로등 이런 데 보면은 참 예쁩니다. 그쵸? 그리고 연말이에요. 1년 동안 잘 살아왔으니 가뜩이나 시험을 봤으니 펑펑 놀아보자. 이렇게 되면서 학교에서도 수업 제대로 안 하죠. 숙제 없죠? 수행평가 없죠? 학원에서도 분위기 막 들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12월 중순부터 말까지의 요 시간이 그냥 훅 날려버리는 시간이 되더라 이거예요. 첫 번째가 12월 중순부터 말까지고요. 그 다음에 5월달도 전체적으로 행사가 많아서 얘가 날아가는 달이에요. 그런데 5월은 시험도 있고 학기 중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그때는 또 좀 덜한데 12월은 정말 대놓고 펑펑 놀고요. 부모님도 풀어줍니다. 그런데 요 시간에 가장 값지고 귀한 것을 하려고 해요. 뭐냐 하면 개념서를 10번의 수업으로 3시간씩 10번, 30시간입니다. 결코 적지 않아요. 10번의 수업으로 숨마쿰라우드 개념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전 자세하게. 세상 자세한 설명, 모르는 단어 없게끔. 그죠? 그래서 모든 개념을 내가 씹어버릴 정도로 제가 이것을 수업을 합니다. 일명 그로우 챌린지. 이 열흘이 어떻게 보내느냐, 이 열흘의 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만큼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로우 챌린지. 말 그대로 도전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이게 될까? 부모님들도 이게 되겠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작년에 이 수업을 첫 번째로 진행을 했거든요.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미션과 챌린지를 이제 가지고 아이들에게 많이 이제 도전을 시키는데 거의 다 효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작년에 처음에 했던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제가 원래는 유튜브로 수업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때 제가 뭔가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로우 챌린지 1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열흘 동안 숨마쿰라우데 다 끝냈고요. 12월 30일 날 끝났거든요. 이번에도 그렇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선생님 아쉬워요. 뭐라고요? 아쉬워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게 열심히 정말 했는데 아쉬워요. 그래서 너희들 뭘 원하니? 선생님 우리 센수학 문제집도 같이 풀면 안 돼요? 그래서 1월부터 센수학을 하루에 100문제 풀기를 해서 또 유형서로 진도를 쫙 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인연이 된 아이들 중에 저랑 한 달, 두 달 단기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예 정규 학생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어요. 시험 엄청 잘 봤죠. 엄청 잘 봤죠. 네, 두 말하면 잔소리죠. 세 말하면 입 아파요. 네, 그래서 그 그로우 챌린지를 이번에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시간상 대상이 조금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이렇게 이번에 중3이 되는 학생들이 참 좋겠죠? 그리고 미리 나는 선행을 해서 나는 중1이지만 중3 거를 들을 수 있겠다. 괜찮습니다. 초등학생인데 듣겠다. 괜찮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도 듣고 중학교 2학년 학생도 듣고 동일하게. 그래서 자기의 나이와 상관없이 3학년 1학기 숨마쿰라우데 개념서를 전체적으로 쫙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완전히 강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것들을 많이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관심 갖는 분들, 3학년 대상이 되시는 분들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로우 챌린지 수업에 관한 내용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상은 중학교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이렇게 두 개 학년이 진행이 됩니다. 자, 기간은요 12월 19일부터 30일까지 총 10번의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시간은 30시간입니다. 하루에 3시간씩이니까 30시간이에요. 우리가 보통 1시간 반 학원에 간다고 했을 때 일주일에 2번이면은 일주일에 수업하는 시간이 몇 시간? 3시간이에요. 그러면 30시간이면은 10주에 해당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거를 우리는 집약적으로 폭풍으로 몰아넣어서 다 할 거예요. 자, 결성만 하지 않으면은 제가 웬만큼 다 따라온다.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자세한 설명이었다. 제가 보장을 합니다. 그냥 월요일부터 쭉 진행을 하는데 2번 쉽니다. 2번. 중간에 애들이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때 크리스마스하고 그 다음에 하루 더 쉬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조금 알려드리면 중학교 3학년 1학기가 9시에 시작합니다. 9시에 시작을 하고요. 3학년 2학기는 6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30분이 되냐? 그럴 수 있을 텐데 2시간 반 동안 수업을 우리가 해야 될 거를 하고 나머지는 그날 배운 거를 테스트하고 다 해야지 퇴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조금 플러스 알파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못하면 더 걸립니다.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교재는 제가 늘 하고 있는 숨마쿰라우데 개념서죠. 개념 기본서 문제집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준비물은 신청자에 한해서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기간 알려드릴게요. 12월 18일 수요일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요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일단 수업을 시작하면 그 뒤에는 조금 그래요. 일단 빨리 들으시고 기회를 빨리 잡으세요. 네. 자, 신청하는 방법은 이메일로 접수를 해주시고요. 이메일로 할 때 학생의 이름을 제목으로 넣어주세요. 그래서 김땡땡 3-1 신청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동일한 내용을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김별혜 신청합니다.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 그러면 제가 모집을 해서 자세한 사항은 다시 이메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비 중요하죠? 교육비. 그로우 챌린지는 제가 여러분들께 거의 그냥 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저렴합니다. 생각보다 아주 저렴하고요. 전국에서 또는 해외에서 개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 수업의 특징 하나 말씀드리면 했던 아이들이 또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다? 들을만하다. 괜찮다. 이렇게 조금 자랑질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월 달에는
요것을 끝낸 아이들이 유형서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개념서를 빠르게 봤기 때문에 바로 유형서 문제집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활용도 있는 문제들도 접해보고 많은 문제 푸는 거에 대한 스킬, 그 다음에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공부 체력, 많은 양에 노출이 돼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언제 키운다? 중학교 때 키워야 됩니다. 요때 놓치면 고등학교 가서 그 어려운 것을, 그 많은 양을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1월 달부터는 고등학교 수업 일부와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수업, 2학년 수업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외에 다양한 문의가 있는데 일단 수업을 원하시면 요것 외에는 개인적으로 문의를 해 주시고요. 상담 제가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반드시 기회 잡으세요. 성장할 수 있는 기회. 그로우 챌린지. 이 기간을 날려버릴 것이냐 아니면 이 열흘을 가지고 한 단계 성장해서 내년에는 시험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을 것이냐. 그쵸? 길게 봐야겠죠? 현명한 여러분의 판단을 기다립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제가 아주 좋은 정보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